라디오쇼 월요일의 코너입니다. 칠선 클래스, 칠선의 품격으로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시간. 이 칠선 클래스 이름을 누가 지었죠? 우리 PD 중에 누가 이 아이디어를 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칠선 클래스냐는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민주당의 3선 박범계 의원님, 네. 국민의힘의 4선 김기현 의원님, 네. 도합 7선 이렇게. 네. 별로 안 좋아요. 지금 다선 지금 규제한다고. 그런데 칠선 해보니까 무슨 나이 드신 무슨 사이다 선전 같은데. 좋을 게 하나도 없나요? 네. 여하튼 그 정도로 무게감 있는 두 분의 패널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좀 얘기를 들어보니 취재를 해보니까 기자들이 이 코너를 그렇게 귀 기울여 듣는답니다. 3선, 4선 여야 의원이 나와서 이렇게 매주 토론을 하는 이런 코너가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아주 귀 기울여 듣는답니다. 아마 그건 아마 지금도 김현정 네. 그 사회자께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칠선 클래스 오늘 분위기 화기애애하게 시작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주제는 결코 훈훈하지만은 않습니다. 상당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 천근만근이. 진짜 그래요. 추미애 장관의 아들 관련된 의혹. 일단 그러니까 아파서 병가를 내고 무릎 수술을 받은 것까지는 양쪽이 다 인정을 하시는 거죠. 김기현 의원님.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맞는 예, 거죠. 예. 어제 진단서까지 다 냈잖아요. 수술 그러니까 받은. 진단서를 나중에 발급받은 걸 보면 절차상으로 문제는 있어 보이지만 아프지 않았던 건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아파서 민간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까지는 팩트로 인정. 다만 한 번 병가를 내서 수술을 받은 다음에 2번 더 연장을 합니다. 총 23일을 쉽니다. 과연 그 2번의 연장이 절차에 따른 것이냐, 아니면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키고 그냥 보좌관의 전화로 특혜 휴가를 받은 것이냐, 이게 핵심인 거죠, 김기현 의원님. 예, 그게 핵심인 거고요. 또 절차상으로 그 단순 전화만이 문제가 아니고 네. 그렇게 한 번 병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병가를 하려면 복귀를 해서 신고를 하고 이 군 당국의 허가를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집에서 계속 했다. 뭐 전화로 했다는데 전화로 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복귀하지 않은 것도 이상하고 절차상으로 복귀했다가 다시 가는 건 몰라도 그냥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병가를 마친 다음에 또 개인 연가를 쓰는데 그런 규정상으로도 지금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복귀를 일단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정기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군 관련 법규상 네. 그걸 민간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군 병원에 가야 된답니다. 1차로는 이제 군병원에 가는 걸 원칙으로 그렇게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민간으로 가야 가는 되는데 거죠. 아무런 절차 없이 민간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고 특히 수술만을 계속 하고 입원했던 게 아니고 예. 퇴원한 다음에 그 실밥법을 한 번 간 거 외에는 집에 있었다는 기간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그걸 민간 병원에서 사제병원에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았다 하면서 그걸 병가로 처리를 했으니 예. 이 병가의 처리 규정도 위반되고 절차상으로도 무슨 신청서를 내고 심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전화 한 통화로 해결했다 이렇게 지금 추정되는데 그 전화 한 통화도 당시 집권 여당의 대표의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급부대에서 대위가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연가 처리해라, 휴가 처리해라 이렇게 했다니 이거야말로 정말 그 특권과 비리다, 특권과 반칙이다. 엄마 찬스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모델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일반 병사면 그런 거 꿈도 못 꿉니까?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는 일이요. 상상할 수 아니 없는 무릎 일이죠. 수술 받았는데도 무릎 수술 받았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이렇게 그 병가가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규정상 심사를 거쳐야 되죠. 그리고 그 자료를 내야 되는데 네. 국방부 그 자료가 없답니다. 자료가 없다. 자료가 없다고 지금 뭐 새로운 자료를 냈다 그러는데 새로운 자료를 이제 변호인 통해서 낸 자료도 보니 실제로 휴가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6일 뒤에 발급받은 진단서도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 진단서를 그 전에 휴가 처리되기 전에 내야지. 휴가 처리된 알겠습니다. 후에 6일 후에 지난 진단서까지 있다. 이거는 다 사후에 깨 맞춘 거 아니냐. 국방부에서 결국 서류를 없애버린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받게 되니까 더더욱 지금 의심의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죠. 박범계 의원님. 왜 좀 더 하시죠 왜? 네. 제가 사실은 오늘 나오지 말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왜요? 김현정 앵커께서 예.
2주간의 네. 자가격리를 하시고 오늘 첫 인사하는 날이에요. 예, 칠성 그리고 가봤어요. 월요일 날 지난주 월요일 날 뵀으면 차라리 좋았겠다 싶었는데 아, 네. 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 아, 왜 그렇게 오늘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우셨어요? 왜? 아무래도 지금 현직 법무부 장관 두 분의 이제 어쨌든 이런 풍파를 지금 겪고 있고 뭐 온통 뉴스가 그렇게 장식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을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조국 법무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 때 문제가 또 저쪽 이제 통합당 의원 측에서 제기를 했고 그 소스가 이제 그 소위 A 병사라고 하는 실제로 그때 당직을 쓴 분은 그렇죠. 아닌데 네. 거기서 이제 제보가 되면서 고발이 됐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게 올 1월 초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많은 그 기사들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과연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해서 확정된 그런 사실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김현정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과연 진짜 아픈 것이 맞느냐, 수술한 것이 맞느냐라는 그런 거조차도 시비거리가 됐지만 예. 양쪽 무릎 수술한 것도 맞고 이 병가 최초 병가 기간 중에 무릎 수술한 것도 맞고 그 뒤에 예후가 좋지 않아서 고통도 있고 또 부종기도 있고 해서 어떤 그 연가의 필요성이 휴가의 필요성이 지속됐다는 것도 뭐 객관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에서 이제 김기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이런저런 지적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거 자체가 다 이제 지금 고발돼서 네. 지금 검찰에 의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고 현재로서는 언론의 문제 제기, 의혹 제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일단 알지 못하고 뭐 야당 의원으로서는 뭐 충분히 이러저러한 의혹을 갖고 이렇게 재단할 수 있겠지만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 검찰 여당 수사에 일단 좀 맡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당의 김남국 의원이 보좌관 전화까지는 사실인 것 같다, 확인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해서 여당에서는 지금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을 한 건가? 보좌관이 왜 군대에 전화를 하지? 김남국 의원이 민원성 전화였다라고 나중에 또 말을 덧붙였는데 민원성 전화라는 건 또 뭐야?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여당 의원은 아무래도 이제 당정 협의를 하니까 여당 의원의 입에서 확인되는 것들은 사실로서 확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뭐 제가 보기에는 김남국 의원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그런 것을 확인했는지는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김남국 의원이 그 부분은 조금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좌관이 통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어떤 사실 확정, 팩트 확정을 어떤 경위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그 점은 좀 의문입니다. 자, 김기현 의원, 이거 뭐 수사를 할 문제지 이걸 뭐 정쟁으로 끌고 갈 게 아니다라는 게 지금 여당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방금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본인이 정말 아팠느냐 수술했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이긴 하죠. 그런데 실제로 수술을 받아 아팠다 하는 자료를 미리 일찌감치 내고 근데 보좌관이 그런 질환을 했는데 그 하여간 부적절한 것이고 죄송하게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식 사과를 구하고 했으면 이렇게 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미애 장관 본인이 소설서시네 뭐 그런 말을 국회에 와서 답변을 그냥 버젓이 해대고 가짜 뉴스라고 계속해서 변명해대고 심지어 변호인을 통해서 그 이 보좌관이 전화한 적이 없다. A 병장이라는 사람이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답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그 A 병장 무슨 소리냐? 내가 그 당시에 SNS를 주고받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했고 그 당시에 위치가 어딘지까지 자기가 그 의정부 부대에 있었다는 위치까지 다 그 당시 자료를 다 제출했단 말이죠. 그러면 A 병장의 말이 거짓말일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장관이라는 사람이 대놓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게 하나가 더 중요한 문제가 있고요. 예.
또 하나 문제가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인데 예. 이 동부지검이 이 사건 은폐와 조작의 공범이라는 의혹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공범이라고요? 조작하고 은폐하고 있다는 이 사건 자체를. 조작과 은폐? 그러니까 이 그냥 사건- 그냥 시간 끌기 정도가 아니라 시간 조작 끌기 정도가 아니고 은폐라고요?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군의 대위, 예. 중령 이런 분이 가서 검찰에 진술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 진술할 때 보좌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조서에 싹 빼버렸다는 겁니다. 그 진술서에 뺀 이유가 이거 뭐 명확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그게 뭐 어디까지 사실인지 저희들을 언론 통해서 보니까 알 수가 없지만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건의 핵심은 네. 이 직권 남용을 했거나 권력을 남용해서 어떤 부정한 청탁을 했느냐 이게 핵심인데 그 핵심적 진술을 했단 말이죠. 근데 네, 그 핵심 네. 진술을 진술서에서 빼버렸어요. 예. 그런 다음에 그 수사검사하고 그 수사관은 영전을 해서 좋은 데로 갔다 그러고 그런 다음에 동부지검장 그 당시에 동부지검장으로서 사실은 묵인했다고 보여지는 알겠습니다. 그분은 법무부 차관으로 영전해 갔고 새로 동부지검장으로 가신 분은 그동안 대검에 계시면서 윤석열 총장에 반대하고 추 장관의 의견에 따랐다고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 갔다. 그런 다음에 추 장관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동부지검장이 예전에 수사를 했던 수사관하고 검사를 다시 파견해서 이 사건을 수사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언론이 나와 있단 말이죠. 이렇다 그러면 완전히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기 위해서 짠 것이다라고 하는 의심을 짠 강하게 것이다? 한 것이죠. 박범계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짰다라는 표현까지 쓸 아주 강한 정도로. 의심을 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의원님? 안 좋게 생각하죠. 예. 뭐 어떻게 그렇게 검찰 은폐 조작 공범 짰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지 그것은 너무 과한 말씀이고 나중에 조금 뭐 꼭 그런 취지는 아니다는 취지로 방금 뭐 하셨기 때문에 그런 진술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그 분명하냐 기억이 분명하냐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좀 애매하다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 조서에 넣지 않는 것에 동의하느냐 동의를 받아서 조서에 넣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야당 측에서 지금 제기하는 것은 지금 수사 진척이 없지 않느냐 아니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올 1월 달에 고발돼 가지고 지금 9월 초니까요. 네. 그렇게 치면 이제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나경원 전 원내대표 사건이라든지 뭐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수사 진척은 역시 뭐 작년 9월인가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고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수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죠. 그것 역시 훨씬 더 오랜 기간인데요. 그렇게 따지자면 그렇다. 네, 그래서 또 이번에 삼성의 이재용 부의장 그 사건을 보면 최종적으로 기소로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수사 기간이 2년이 넘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검찰이 이렇게 사건마다 각각의 별개의 척도를 가지고 참 이어령 비어령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어떤 거는 쭉쭉 엿가락 늘어지듯이 늘어지고 어떤 것은 진짜 뭐 우리가 정광석과 같은 무슨 특별한 작전 수행하듯이 하는 그런 수사에 대해서 좀 비판을 갖고 있는데 현재까지 검찰이 이 추미애 장관 고발 사건에 대해서 네. 특별하게 어떤 왜곡됐거나 뭐 어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은폐 조작을 했거나 그러한 증자는 있지 않습니다. 그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진술을 했는데 진술서에 없더라는 것도 확인은 안 된 건가요? 확인 안 된 확인 안 얘기고요. 된 다 언론 보도다. 보도고 아. 그 역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조서에 넣지 않는 게 동의하느냐 동의해서 안 넣었다라는 것이 언론 보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은 검찰 못 맡긴다. 특임 검사가 해야 된다 이쪽인 거죠. 이 사건은 매우 단순하고 간단한 사건입니다. 뭐 예. 복잡하게 뭐 계좌 추적을 할 이유도 없고요. 몇백 명을 불러서 방대하게 수사할 이유도 없고요. 예. 그냥 관계자 뭐 10여 명 내외 네, 불러서 조사하면 되고 그 당시 이 A 병장이라는 당직 네. 사병이 내었던 그 SNS 기록이 맞는지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수사가 지금 8개월째 지연되고 있는데 이 수사가 아주 간단한 수사라는 건 제 얘기가 아니고 추미애 장관 본인 얘기입니다. 네, 네. 그분이 국회에 나오셔서 자기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간단한 수사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주 쉬운 수사가
검찰에서 지연되는 게 궁금하다. 요게 추미애 장관의 본인의 발언입니다. 근데 지금 박범계 의원님은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총장 장모님 사건, 뭐 나경원 전 의원 아들 사건은 왜 또 오래 걸리냐 그러셨거든요. 사건의 종류가 다 똑같지가 않죠. 어. 누가 어디 도둑질했느냐, 어허. 어디 담 넘어갔느냐 조사하는 거는 간단하고요. 금융계좌가 복잡하게 얽힌 건 시간이 걸립니다. 아, 몇 년이 사건이 걸리기도 다르다. 하죠. 옵티머스 라임 사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사건이 지금 지지부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주 간단한 사건입니다. 아니 내 얘기가 아니고 추미애 장관 본인 예,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예, 이렇게 예. 지연되고 있으니 예. 이걸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 이 사건은 특히 검찰도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조작이 연루된 것이 아니라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으니 이런 상황이라면 현재 동부지검에 맡길 수가 없다. 그래서 특임검사를 지정해서 독립의 수사하게 하고 아무도 상급자가 여기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특히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본인이 동부지검장을 스스로 임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부장검사도 자기가 임명했고요. 그럼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장관이 나서서 빨리 수사해라라고 오히려 재촉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죠? 본인은 왜 손을 다 떼야 되는 것이고요. 본인은 여기에 관여하면 예. 안 되는 것이고 특임검사를 검찰총장이 그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알겠습니다. 그 그래서 그렇게 검찰총장의 가자. 지정에 의한 특임검사에 의해서 아무도 간섭하지 말고 예. 제대로 된 수사를 좀 해봐달라 이런 얘기죠. 박범계 의원님, 네. 그 아까 법무부 장관 두 분을 다 언급하셨는데 그럼 이 케이스가 지금 조국 전 장관 케이스를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여당에서 보시는 거예요? 수사의 범위, 수사의 방법, 수단 그리고 동원되는 이런 것은 분명히 다르죠. 지금 다르다는 것을 지금 지적을 또 하고 있는데 저리 가나 이리 가나 제가 보기에는 수사의 비례성, 상당성에서 이제 조국 전 장관 수사 당시에 그건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 뭐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깊이 있는 얘기는 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추미애 현 장관 수사는 발단 자체가 역시 인사청문회가 문제가 됐고 그때부터 어떤 고발이 되면서 네. 지금 문제 제기가 된 건데 뭐 같다 맞다 뭐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동부지검에서 신속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 본인 스스로도 예. 신속한 수사를 지금 원했고 지금 이게 법리적인 측면과 또 다른 어떤 법리 외의 그런 측면이 혼선돼 가지고 뭐 법리로도 제가 뭐 이러저런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이제 국민의 어떤 법 감정 눈높이로 봐야 되는 그런 사안도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동부지검에서 지금 검찰의 어떤 그 신뢰성까지도 지금 문제를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신속한 수사를 빨리 하는 게 좋고 특임 검사로 가는 건 특임검사 사안이 아니죠. 특임검사는 사안이 아니다. 검사의 비위 부정 비리와 관련된 아하. 것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장관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성질의 것이 아닐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도록 하고요. 한 주제만 좀 더 하고 마쳐야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시간은 있습니다만 이게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주제예요. 개천절의 집회, 광화문 집회. 한 단체 3개 정도가 여기에 신청을 해놨다고 하죠. 광화문에서 개천절에 집회하겠다고. 이렇게 되자 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이 법으로 이 집회를 금지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네. 이거 지금 이수진 의원 의견에 많이들 동의하시는 거예요, 여권에서는? 예, 당연한 거고요. 지금 이번에 8.15 집회의 어떤 그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 네. 재판부에 사실상 오판이 있었죠. 근데 그 제가 오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재판부 그 집행 정지 결정문 안에 이유가 서로 모순되는, 그러니까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 그것이 객관적으로 맞다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단언하기 또 어렵다라는 그 이유 모순의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8월 13일 날 신청했는데 8월 14일 집행정지 결정을 했어요. 하루 만에. 예. 그것을 법원 행정처장께서는 재판부의 고민이라 표현했는데 예. 감염병과 같은 우리가 지금 감염병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난 1월, 2월부터 시작된 것이고 제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8월 14일 날 그런 하루 만에 고민이라는 것은 깊이 있는 고민이 될 수 없다. 전문적인 고민이 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수진 의원께서 그런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 원래의 집회 불허가 처분을 내린 주무당국, 즉 서울
서울시 같은 곳에서 네. 아닙니다. 이거는 결단코 막아야 됩니다. 위험성이 큽니다라고 즉시 항고. 즉시 항고를 하는 경우 그러면 고등법원의 결정이 있기까지 네. 상급법원의 결정이 있기까지 그 집행정지 결정을 정지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집회를 법안. 못하게 하는 네, 네. 그런 법이니까 법리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이번처럼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집회하시오라고 법원이 허가를 해주더라도 그걸 막을 수 있도록 일단은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법원에 의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는. 그렇죠. 예. 일단은 정지시켜 놓고 자 김기현 의원님. 사실 10월 3일 개천절 집회하는 그 단체들이 어떤 단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제했으면. 예, 지금 그렇죠. 코로나 상황이 아직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알 수가 없는데 네. 지금 추석에마저도 이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정부의 의견이 지금 개진되고 있는 마당이어서 개천절에 대규모 집회를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도리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민적인 분노나 이 현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런 심판 의지 같은 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만 또 다른 분들에 대한 배려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 이런 집회를 원천적으로 법률로 막겠다고 하는 그 이수진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정말 위헌적인 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자제할 것을 원하지만 법으로 막는 것엔 반대한다. 이 헌법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우리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이 되어 있고요. 예. 그 법에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지금 의하면 그 5조 1항 2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뭐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의 경우에는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미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집회 시위법에요. 그렇죠. 예, 그래 돼 있고 그에 따라서 행정 소송을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집회를 하고자 하는 쪽에서 네, 그 불허처분하면 행소송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행정 소송을 하면 그 행정 소송에서 그 담당 행정법원이 네. 재판 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지 여부를 정할 때 제가 좀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저기 정할 때 많이 하셨어요. 아까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는 김 지금 의원님 30초 안에 끝내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없을 때 하나에서 집행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서 다 처리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런데 법원이 결정한 것을 서울시가 나서서 다시 집행을 네. 경지한다. 이거 법원 위에 서울시가 있는 거죠. 법원이 지자체가 있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다 틀린 말씀이고요.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 틀린 말씀. 왜냐하면은 지금 집회를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집회를 막는 원천 조항, 즉 실체법은 감염병 예방법과 집시법입니다. 두 가지. 예. 그 감염병 예방법과 집시법에서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 단체가 하는 10월 3일 개천절 집회는 불허한다라고 개정안을 낸 게 아니고 그건 그대로 똑같습니다. 손을 건드리는 게 없어요. 이수진 의원은. 예. 절차 조항으로 재판 조항으로 지금 서울시하고 1심 법원의 의견이 서로 갈릴 때 2심 법원에서 한 번 더 판단하게 해달라. 왜 8월 15일 집회인데 8월 13일 날 신청해가지고 8월 14일 날 이렇게 시간에 떠밀려서 왜 그렇게 급박하게 그 완전한 재판을 하지 못하느냐. 미리미리 신청하고 만약에 임박해서 하는 경우에는 불순한 의도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1심에서 끝내지 말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자. 그럴 만한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행정처분의 공정력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우선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유효한 처분으로 해서 그 처분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공정력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인정해가지고 집회를 못하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거지 원천 조항 자체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원천정지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 집회 시위란 것이 장기간을 두고 고지할 때도 있지만 예. 막 부동산이 막 값이 폭등한다 그러는데 부동산 악보 통과시켰다고 집회 시위하는 한 달 전에 계획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이 통과된 직후에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집회 시위를 하는데 그 짧은 기간 안에 그 집회 시위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했다.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법원에 했는데 집회 일자까지는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 2, 3일 남았습니다. 네, 예, 예. 그 사이에 법원에서는 허가해주는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했다 해서 그 집행정지를 해버리면 집회 시위를 못하게 하는 거죠. 아니 조금 그러니까 미뤘다가 하면 되잖아요. 미뤘다 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그때 한다고 다 고지를 했는데 그럼 또 새로 신청해야 됩니다. 미뤘다가 되는 게 아니고 날짜를 새로 받아서 새로 장소를 정해서 또 새로 신청해서 또 허가 받아야 되고 또 불허하면 또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악용될 수 있는 아주 그만 좀 위험한 해봐요. 상황인 거죠.
그 매주 그렇게 좀 이렇게 열심히 좀 이렇게 좀 해요. 그러면 어떨 때는 별로 말씀 안 하시다가 오늘은 진짜 그러시는데 말씀을 한 말씀만 김현정 앵커 말씀이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 집회는 나중에 새로 절차를 밟아가지고 나중에 해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고 말고 주최자가 하시는 거지. 그날만 자, 제가 안 된다는 끼어들겠습니다. 제가 끼어들겠습니다. 아마 그 국민이 다 보고 있는 거니까 무리하게 집회를 막은 거라면 전염병 별로 돌지도 않는데 무리하게 서울시가 막네? 이거 국민들이 다 알아요. 또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왜 저기서 이렇게 무리하게 집회를 하고 있지? 국민들이 다 판단하시거든요. 그래서 자제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그렇죠. 겁니다. 근데 말은 자제인데 자제가 아니고 저를 다 열심히 해라. 열심히 집회해라. 아무런 위험이 없으니까 무슨 열심히 말씀을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들린다 이 말입니다. 저는 법에도 그런 아니, 경우에 그렇게 금지할 수 들려요. 있도록 법에 만들어져 아니 있습니다.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좀 들어봐요. 두 그렇게 분. 들린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집회해라. 7선 클래스입니다. 7선이시기 때문에 두 분 좀 자제해 7선 주시고요. 클래스를 3, 4선 클래스로 바꿔주세요. 자, 여기까지. 이게 지금 이 정도로 뜨거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 뜨거운 문제입니다. 두 분이 오늘 치열하게 싸우셨는데요. 의견들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주시고요. 두 분은 나가셔서 조금 더 이 문제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